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깨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기름진 것 먹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의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탄고지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참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많은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은 이제 배우죠. 뭐 공효준 씨가 이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바꿨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탄고지는요. 하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5에서 10%로 제한하고 지방의 섭취 비율을 70% 이상으로 맞춰 관리하는 식이요법인데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을 연소하게 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방을 제한해야 살도 빠지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오히려 지방을 안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양질의 지방을 잘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비율로 영양소를 섭취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지방질의 영양소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은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장년은요 장기적으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혈관에도 안 좋아요. 저탄수화물의 고단백질 식사, 즉 저탄 고단백 식단도 추천합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비율은요 식단에서 10% 내외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적인 섭취가 또 중요한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혈액이 산성화되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체내의 독소가 쌓이고 혈액을 탁하게 하여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나 저탄고단백질 식단이 일정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장 좋은 식사법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탄고지는요 다이어트하는 젊은이들, 저탄고단백질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요 학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우리의 치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은요 치아가 32개의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20개예요. 앞니가 8개, 송곳니가 4개 있는데요. 구강 구조를 봤을 때 어금니는 곡물이에요. 탄수화물. 그 다음 앞니는요. 과일과 채소, 토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육류는 송곳니, 생선 찢어 먹는 동물들인데 12.5%, 곡물이 60%, 과일과 채소가 8개는 25%, 육류는 4개이기 때문에 12.5% 정도를 먹게 되면 가장 균형적인 건강 식단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떤가요? 물론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특히 지방이나 육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육식의 양을 줄이고 곡물과 과일, 채소, 해조류로 대체를 한다면요. 분명하게 건강은 좋아질 것입니다. 다만 곡물은요. 지금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지 통곡물을 의미하고요. 완전하게 정백을 한 백미나 흰 밀가루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식생활인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실천해서 건강을 누리면서
100세 시대를 사는 것도 지혜로운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요,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나 동양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요, 육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음식이 곧 나의 몸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탄고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탄고지는요,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혈액이나 혈관이 나쁜 분들은 좋지 않으며요. 저탄 고단백질도 한계가 있으며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같은 게 60%, 채소, 과일이 25%, 육류와 지방은 15%가 가장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법입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오늘의 썬루션은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고기나 튀김을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탄고지하는 사람들이 올리브오일이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통해서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오일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깨가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지방을 말합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인 지방으로 과다 섭취하면 혈관을 좁게 하는 동맥경화와 혈전을 증가시켜서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데요. 반면에 불포화 지방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들깨로 만든 들기름은 뇌 동맥이 막혀 대뇌 손상을 유발하는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심혈관계 환자들이 혈압이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단 들기름은 나물 무침, 비빔밥, 볶음 등에 좋지만요, 높은 온도의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방을 먹는 것에 아직도 거부감이 든다면요,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채소, 과일이 몸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위장에서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식사 때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기를 먹어도 몸속에서 지방 성분을 덜 흡수하게 됩니다. 그동안 식사 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덜 먹는 데에만 주목하고 건강에 더 좋은 기름을 골라 먹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죠? 지방 섭취 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은 적게 드시고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게 되면 음식의 맛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썬루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필수 영양소인 지방을 현명하게 잘 먹자입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후유증을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동안 지방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멀리하면서 악효과를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